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4만 중국 관중들의 열띤 응원에도 결국 한국의 0대3으로 뼈아픈 패배를 당한 양코비치 중국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강했다. 당장 내일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르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준의 팀과 경기를 치른 건 귀중한 경험이라고 한국 대표팀의 막강한 실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경기 전부터 한국에 3골 먹히고 지면 이긴 셈으로 치자고 부르짖던 중국 축구 팬들은 꿈이 현실이 되자 만족한 듯 한국과의 격차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중국 대표팀의 지지를 보내며 젖잘싸라고 이번 한중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기력하게 패하는 모습을 안방에서 직접 마주하니 분노가 폭발하는지 심판 판정을 문제 삼는 등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역대급 관심이 쏟아진 경기인 만큼 경기가 끝난 후에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저기서 각종 후기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축구 언론인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마디로 미친 듯이 뛴 중국이 쉬엄쉬엄 뛴 한국에 0대3으로 패했다. 양팀의 전체적인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그럴만했다면서 중국 대표팀에는 거기에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기를 특별히 못한 선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보기에 별로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넣었어도 피차 일반이었을 거고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할 것도 없었을 거다라고 혹평하며 이번 중국 대표팀의 패배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기자 페이리는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확실히 이길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실력 차다라고 평가한 뒤 하지만 이런 정신력과 집중력이 있다면 3차 예선에 진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점한 3골 중 2골은 세트피스, 1골은 PK였는데 한국이 디테일한 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다. 프리킥은 원래 한국의 날카로운 득점 무기라고 이번 한중전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 안방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제대로 느낀 중국 매체들의 한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티탄저우바오는 손흥민이 통치한 한중전 격차가 뚜렷했다. 중국 대표팀 유슈팅 0개, 코너킥 0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홈에서 한국을 만났지만 이변도 놀라움도 없이 0대3으로 패했다고 밝힌 뒤 경기 결과는 물론 경기 과정에서도 놀라울 게 없을 정도로 양팀은 팀 전체적으로나 선수 개별적으로나 격차가 매우 컸다며 중국이 수년간 한국을 성가시게 만들고 1차전에서 태국을 격파하며 자신감을 얻었음에도 현재 한국 대표팀의 컨디션과 실력은 중국 대표팀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지적한 뒤 김민재 한 명의 가치가 중국 대표팀 전체 가치의 약 6배에 달한다면서 2년 전만 해도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거안에서 뛰던 김민재가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성장할 동안 중국 대표팀 내 해외파는 튀르키예 2부 리그에서 뛰는 우샤오콩이 유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경기 진행 과정에서 심판 판정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대표팀의 맏형 손흥민의 활약은 확실히 빛났다며 손흥민의 지휘 아래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수비 라인을 가볍게 무너뜨렸다고 손흥민의 존재감에 놀라움을 표한 뒤 경기 내내 중국이 단 1개의 유슈팅도 기록하지 못할 동안 한국은 8개를 기록했고 한국이 점유율에서도 65%로 코너킥에서도 4대0으로 사실상 중국을 압도하며 양팀의 실력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대놓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한국 대표팀과 직접 맞붙어본 중국 선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조규성 선수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던 중국 센터백 장성롱은 한국과의 경기 후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确实是我们没有想到一开始点球会给那么快，然后打破了我们的战术。本来我们是想以防守反击为准的，然后太早失球了，然后我们就想压下去了。然后今天的定位球、角球可能没有想到会让他们连得3分吧，然后还是比较失落。但是感谢所有球员不离不弃，然后坚持到最后吧。也是我第2场的世预赛比赛，然后能跟韩国这种在亚洲和世界范围内很强的对手，我非常享受这个比赛，然后也非常感受到了强队给我们换人线的压力。但是今天输球了，也非常遗憾。然后我希望后面4场比赛能拿更多的分，然后出线。
경기 후 중국 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짱님펑은 0대3 패배에 대해 우리가 적어도 한국에 필드골은 내주지 않았지만 세트피스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상대방이 고강도 압박을 펼치면 볼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해야만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강팀 한국을 상대해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반 11분 한국의 페널티킥을 내준 주천재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第一个点球到底怎么回事儿？能不能给我们复盘一下？第一个点球当时进去还是比较慢嘛，因为我当时倒地了，而且我觉得我是手脚，但是裁判却点球，那对我们球员来说，这个尊重的，他们在这个个人能力上确实这个比较好吧，所以就是也通过这样的比赛能让自己得到提高。有没有某一个队员让你印象特别深刻，就是确实挺难打的，也比较少见在平时比赛赛。相对来讲，今天出现在我这儿更多的是李刚人吧。李刚人啊，你对他感觉怎么样？脚下还是比较灵活。跟亚运会的时候交手那次怎么？因为踢球风格一样嘛，可能然后到了这个成年国家队以后，他能展现的更多。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주목한 건 주천재뿐이 아니었는데요. 중국 스포츠 매체 지보바 역시 이강인 경기 스탯, 키패스 5개, 도움 1개, 18번 공소유권 상실하며 경기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경기 이강인이 높은 패스 성공률과 가장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며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이강인이 드리블로 제치고 볼 접고 슈팅하는 거 정말 너무 강하더라. 완전 다른 레벨이던데. 이강인의 단독 찬스는 정말 우수했어. 다만 슈팅이 너무 부드러웠지. 이강인이 파리에서 밀란 상대로 골 넣은 거 봤는데 발밑 연결 동작들이 정말 빠르더라.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같아.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쿠보와 함께 뛰었었지라며 이강인의 플레이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지보바는 0대3 패배, 한국 매체, 손흥민 페이커 연속으로 3대0, 중국 스포츠 두 전설의 고개 숙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매체가 월드컵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2차전이 3대0으로 끝나자 이번 3대0 승리를 19일 롤드컵에서 한국팀 T1이 중국팀 웨이보 게이밍을 3대0으로 이긴 것과 비교하며 손흥민과 페이커의 쉿 세레머니도 겹쳤다고 전한 뒤 중국 스포츠가 두 전설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도했다면서 한국 매체의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 역시 너네는 농구, 탁구, 스케이팅, 다이빙 등등에서 정말 못 봐주겠더라. 하나는 클럽팀이고 하나는 국가대표팀인데 솔직히 비교가 되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만 봐도 너네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니들이 스포츠를 논해라며 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기가 끝난 후에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한중전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축구왕과 가짜 축구왕의 대결이었다. 누가 진짜 축구왕인지 보여줬다. 기술이 이렇게 형편없는 선수들이 어떻게 국대에 들어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더라. 3골 차로 진 거면 괜찮은 결과다. 손흥민은 골대를 등지고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무레이는 단독 찬스에서 한 골 넣는 것도 어렵다. 격차가 너무 커. 순지아의 아들 정말 대단하네. 역시 EPL B클럽 주장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다. 그냥 홍콩 대표팀이 앞으로 중국을 대표해서 나가라. 중국 언론에서 우측과한과 손흥민이 결전을 벌일 거라 말했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같은 레벨이 아니야. 유치원 다니는 어린 친구들과 성인들의 대결이었어. 3대0은 한국이 중국 축구 체면을 세워준 거야. 30몇 년째 공안증이라니. 지금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심지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난 정말 중국 축구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설마 30년이 너무 짧았냐? 핑계대지 마라. 정말 한국은 다른 레벨이다. 아시아 넘버원 형님과 아시아 형씨들의 차이.
한국 대표팀이 국대한테 골 먹히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했다. 분통이 터지는 건 해설위원의 경기 후 마무리 발언에 틀린 게 없다는 거다. 이변도 없었고 놀라움도 없었다. 한국 상대로 골을 넣는다는 게 이제는 놀라운 일이다. 이강인은 천재다. 경기를 장악하며 거장의 품격을 한껏 드러냈다. 이 스코어는 한국이 확실히 봐준 거다. 실력이 어디 가겠냐? 한국은 다른 유럽 주류 리그에서 뛰는 축구 스타들이다. 해삼들은 볼 트래핑도 제대로 못한다. 지난 대회에 기아 선수들이 있었을 때가 가장 희망적이었는데 아쉽게도 리티에 때문에 망했지. 이번 경기는 말할 게 없다. 졌지만 욕 안 한다. 앞으로도 오늘 같은 정신 상태로 축구를 해라. 그럼 다시 아시아 1위로 돌아갈 거다. 몽땅 잡아서 탄광으로 보내버려라. 큰 점수 차로 졌지만 이번에는 욕 안 한다. 실력 격차가 너무 크더라. 경기 태도는 그래도 괜찮았다. PK골, 코너킥골, 프리킥골 모두 플레이스킥에서 한 골씩 먹혔다. 국대는 지금 딱 이 수준이다. 졌지만 영광스러웠다. 중국 국대 오늘 잘했다. 모두 열심히 했어. 심판이 너무 티나게 한국 편을 들어줬다. 형평성이 전혀 없었다. 너 정말 웃긴다. 국대가 매우 잘했고 졌지만 영광스럽다고? 넌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냐?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면 끝이야? 매 대회마다 이랬는데 반성한 적이 있었냐? 어쨌든 졌는데 심판 탓을 하네. 이런 태도로는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가 없어. 난 진심 중국 국대 이것들한테 탐복했다. 축구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건 다들 아니까 됐고 하나하나 생긴 게 마치 말라 비틀어진 배춧잎처럼 너무 못생겼다. 1년에 돈을 몇백만 위안씩 버는데 외모 가꾸는데 돈 쓰는 게 아깝냐? 분위기나 키가 북한 사람 같더라. 한국은 3대0으로 태세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고 중국은 0대3으로 지며 기세를 올렸다. 13억 중에 진정으로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다. 첫 번째 골은 무조건 오심이야. 세트피스 막는 능력이랑 헤더 막는 능력이 전혀 없더라. 패배를 진심으로 인정하자. 이게 바로 격차야. 만약 동북 지역에서 경기했으면 한국 선수들 추워서 감기 걸렸을 거야. 우레이 쩔더라. 경기 내내 잘 숨어 있던데. 기술이 한국에 안 되더라. 방법이 없어. 명실상부하다. 한국이 그래도 봐줬네. 잘했네. 5골 안 먹혔으면 잘한 거지. 화려한 유슈팅 0개 기록. 유슈팅이 0개라는 건 한국 골키퍼가 골대 옆에 침대를 두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놀면서 해바라기씩 까먹으며 90분 동안 경기를 지켜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지. 친구야, 이게 바로 격차야. 맞아. 아예 한국 페널티 지역에 찰 수가 없다는 거지. 게다가 코너킥 0개. 한국 골키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증명되었지. 대담해지자. 침대를 벤치에 두고 자도 돼. 골대를 비워둔 채로. 3골 모두 플레이스킥에서 먹혔어. 한국보다 키도 크고 심지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상대 선수들보다 숫자가 2배는 더 많았는데 매번 공을 따오지 못하더라. 축구 센스가 정말 너무 없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경기 내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한국 골키퍼가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을 들고 뛰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체 능력과 기술에서 모두 안 되니 각종 반칙으로 카드를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점수를 내주게 되었어. 가장 명확한 건 볼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끈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죽어라 뛰어도 소용이 없어. 순발력도 떨어지고 발밑 볼 처리도 재능이 없어. 어쩐지 손흥민을 안 바꾸더라. 이 경기는 전부 손흥민이 했네. 실력 격차가 확실히 너무 크더라. 남은 경기 파이팅해서 조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자. 확실히 노력했지만 정말로 이길 수가 없었어. 한국 따라가려면 50년은 필요할 것 같다. 경기 30분 보고 안 봤는데 홈에서 이 기록이라니 한국과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팅동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